동물 하나 때문에 왜 이러세요? 고작 동물? 너한테는 고작 동물이겠지. 근데 나한테 초코는 가족이야. 이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신다면 많은 복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오세요. 걱정 마시고. 초코는 우리가 잘 볼게요. 빨리 나으셔야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정순애는 현관문 앞에 서서 뒤를 돌아봤다. 거실 소파 위 작은 털뭉치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초코였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말티즈. 정순애가 지난 8년간 함께 살아온 존재. 초코는 정순애를 향해 짖었다. 짧고 높은 소리. 가지 마 같기도 하고 잘 다녀와 같기도 한 울음. 정순애는 무릎을 굽혀 초코를 안아 올렸다. 따뜻한 체온이 팔로 전해졌다.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다. 엄마 금방 올게. 응? 초코는 정순애의 얼굴을 핥았다. 축축한 혀가 뺨을 스쳤다. 정순애는 웃었다. 초코를 다시 소파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며느리 김민지가 다가와 정순애의 가방을 들어줬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간단한 검사니까. 혼자 다녀올게. 그래도 괜찮아. 너는 애들 돌봐야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순애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초코의 짖는 소리가 들렸다. 정순애는 잠시 멈춰 섰다가 계단을 내려갔다. 아파트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선선했다. 정순애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병원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 익숙한 길이었다. 버스 안에서 정순애는 창밖을 봤다. 거리의 나무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단풍의 계절. 정순애가 가장 좋아하는 시기. 초코를 데리고 산책하기 좋은 날씨였다. 오늘 저녁에는 공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다. 정순애는 3개월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퇴행성 관절염. 의사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순애는 미뤘다. 수술이 두려웠다. 무엇보다 초코를 두고 입원하는 게 걱정이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주변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어딘가 아파 보였다. 정순애는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첩을 열었다. 초코 사진이 대부분이었다. 산책하는 모습, 자는 모습, 밥 먹는 모습, 수백 장. 정순애는 미소를 지었다. 초코는 8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왔다. 아들 정우진이 데려왔다.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거부했다. 걔를 키워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초코는 금방 정순애의 삶에 스며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밥을 먹을 때면 옆에서 기다렸다. TV를 볼 때면 무릎 위에 올라왔다. 산책을 갈 때면 신나게 뛰었다. 초코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순애를 이해했다. 슬플 때 다가와 위로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했다. 정순애에게 초코는 가족이었다. 아니, 가족 이상이었다. 삶의 이유였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산책을 나가는 이유. 모두 초코 때문이었다. 정순애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정순애는 정신을 차렸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상태가 좋지 않네요. 이번엔 정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요? 네. MRI를 찍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 입원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순애의 얼굴이 굳었다. 입원이요? 네. 길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정순애는 망설였다. 일주일. 초코를 누가 돌봐주나. 아들 내외가 있긴 하지만 그들도 바쁘다. 아들은 회사에 다니고 며느리는 아이 둘을 돌봐야 한다. 5살, 3살. 손자들도 손이 많이 간다.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됩니다. 빨리 치료하셔야 해요. 정순애는 진료실을 나왔다.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지만 정순애의 마음은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순애는 결정했다. 입원하자. 미룰 수 없다. 건강이 나빠지면 초코를 돌볼 수도 없다. 일주일만 참자. 아들 내외에게 부탁하자. 오후 1시 정순애는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초코가 달려왔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뛰어올랐다. 정순애는 초코를 안아들었다. 보고 싶었어? 엄마도. 거실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응. 좀 안 좋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대. 민지가 놀란 얼굴로 돌아봤다. 입원이요? 언제요? 다음 주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어머,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정순애는 초코를 내려놓았다. 초코 좀 부탁할게. 밥이랑 산책이랑. 민지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최대한 신경 쓸게요. 고마워. 정순애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았다. 초코가 뒤따라 들어와 발밑에 누웠다. 정순애는 초코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털, 따뜻한 온기. 일주일만 참아. 엄마 금방 돌아올게. 정순애는 초코에게 속삭였다. 초코는 눈을 감고 정순애의 손길을 즐겼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정순애는 몰랐다. 이것이 초코와 함께한 마지막 평온한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정순애는 가방을 챙겼다. 입원 준비물,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수건, 핸드폰 충전기. 간단한 짐이었다. 일주일이니까. 초코는 침대 위에서 정순애를 지켜봤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눈치챈 듯했다. 꼬리를 내리고 귀를 뒤로 젖혔다. 불안한 표정. 정순애는 초코를 안아 올렸다. 엄마 병원 다녀올게. 금방이야. 아줌마랑 잘 있어야 해. 초코는 낑낑거렸다. 작은 울음소리. 정순애의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건강을 돌봐야 했다. 거실로 나가자 아들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우진은 정순애의 가방을 들었다. 민지가 부엌에서 나와 인사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초코 잘 볼게요. 정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초코를 소파에 내려놓았다. 초코는 소파에서 뛰어내려 정순애의 다리에 매달렸다. 가지 말라는 듯. 괜찮아. 엄마 곧 와. 정순애는 초코를 떼어내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뒤에서 초코의 짖는 소리가 들렸다. 높고 날카로운 소리. 정순애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병원에 도착해 입원 수속을 밟았다. 4인실 병실. 창가 침대를 배정받았다. 정순애는 짐을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하했다. 몸이 건조했다. 간호사가 와서 설명했다. 내일 아침 일찍 검사 들어가실 거예요. 오늘은 푹 쉬세요. 정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가 나간 후 정순애는 핸드폰을 꺼냈다.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도착했어. 초코 밥 줬니? 답장이 곧 왔다. 네, 방금 줬어요. 잘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정순애는 안도했다. 사진첩을 열어 초코 사진을 봤다. 어제 찍은 사진. 공원에서 산책하던 모습. 초코는 카메라를 보며 혀를 내밀고 있었다. 정순애는 웃었다.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검사를 받았다. 피 뽑고 MRI 찍고 물리치료 받고 오후에는 병실에서 쉬었다. 심심했다. TV를 봐도 재미없었다. 옆 침대 환자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정순애가 기다린 건 민지의 문자였다. 하루에 2번씩 왔다. 초코 아침 먹었어요. 산책 다녀왔어요. 간단한 메시지. 때로는 사진도 보냈다. 초코가 밥 먹는 사진, 자는 사진. 정순애는 그 사진들을 보며 버텼다. 조금만 참자. 곧 퇴원한다. 사흘이 지났다. 정순애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초코 어때? 잘 지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산책은 잘 시켜주고 있고? 네, 매일 나가요. 밥은? 잘 먹어요. 정순애는 안심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민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어색했다. 하지만 정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닷새째 되는 날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산책 못 시켰어요. 내일 꼭 나갈게요. 정순애는 괜찮다고 답장했다. 하루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의사가 말했다.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네요. 3일 더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순애는 당황했다. 3일이요? 네. 치료 효과를 확인해야 해서요. 정순애는 한숨을 쉬었다. 3일. 더 참아야 했다. 집에 전화를 걸었다. 우진이 받았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3일 더 있어야 한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초코는 잘 있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1초, 2초. 짧지만 의미심장한 침묵. 네, 잘 있어요. 산책은 시켜주고 있지? 네. 그런데 엄마 나중에 퇴원하시면 얘기 드릴 게 있어요. 정순애의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얘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정순애는 불안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느낌이 왔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병원에 갇혀 있으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만 바라봤다. 초코 생각이 났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 자고 있을까? 엄마 보고 싶어 할까? 정순애는 핸드폰을 꺼냈다.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초코 사진 보내줄래?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1시간, 2시간. 답장이 오지 않았다. 정순애는 더욱 불안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젯밤에 못 봤어요. 초코는 잘 있어요. 사진은 없었다. 정순애는 다시 물었다. 사진 좀 보내줘. 네, 나중에 보낼게요. 하지만 사진은 오지 않았다. 정순애는 확신했다. 초코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열흘째 되는 날 정순애는 퇴원했다. 우진이 마중 나왔다. 차 안에서 정순애는 물었다. 초코 어디 있니? 우진은 핸들을 잡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정순애는 다시 물었다. 초코 어디 있냐고. 엄마. 우진이 입을 열었다. 초코는 지금 집에 없어요. 정순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차는 신호등 앞에 멈춰섰다. 빨간불. 정순애는 우진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피하는 시선. 무슨 소리야? 초코가 집에 없다니? 엄마가 입원하신 동안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복잡했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진은 한숨을 쉬었다. 신호가 바뀌었다. 차는 다시 움직였다. 우진은 운전에 집중하는 척하며 말을 아꼈다. 집에 가서 얘기해요. 지금 말해. 엄마, 운전 중이에요. 정순애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참아야 했다. 집까지 15분만 참으면 된다. 하지만 그 15분이 연 것 같았다. 정순애는 창밖을 봤다. 익숙한 거리. 평소 같으면 초코와 산책했을 길. 하지만 지금 초코는 없다. 어디 있는 거지? 왜 집에 없는 거지? 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정순애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3층.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었다. 초코야. 정순애는 소리쳤다. 평소 같으면 초코가 달려왔을 것이다. 꼬리를 흔들며, 짖으며. 하지만 지금은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초코의 밥그릇이 없었다. 물그릇도, 쿠션도, 장난감도, 모든 게 사라졌다. 마치 초코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정순애는 비틀거렸다. 우진이 뒤에서 들어왔다. 정순애는 그를 돌아봤다. 초코가 어디 있냐고. 우진은 눈을 피했다. 민지가 부엌에서 나왔다. 아이 둘을 데리고. 큰아이는 정순애를 보며 웃었다. 작은아이는 엄마 치마를 붙잡고 있었다. 어머니. 민지가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초코를 저희가 잠시 다른 곳에 보냈어요. 다른 곳? 어디? 민지는 우진을 쳐다봤다. 우진이 대신 말했다. 펫호텔이요. 펫호텔? 네. 임시로 맡겼어요. 정순애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펫호텔에 보낸 거야? 우진과 민지는 서로를 쳐다봤다. 누가 말할 것인가? 결국 민지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동안 저희가 초코를 돌보기가 힘들었어요.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그래서 펫 호텔에 보낸 거야? 일시적인 조치예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다시 데려올 생각이었어요. 정순애는 웃었다. 쓴 웃음. 그럼 지금 당장 데려와. 그게 민지가 말을 흐렸다. 그게 뭐? 우진이 끼어들었다. 엄마, 사실은요. 저희가 생각을 좀 했어요. 무슨 생각? 초코를 계속 키우는 게 맞는지. 정순애의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 계속 키우는 게 맞는지? 무슨 소리야? 우진은 말을 이었다. 엄마도 이번에 입원하셨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신데 초코를 계속 돌보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도 솔직히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걔까지 돌보기가. 정순애는 우진의 말을 끊었다. 그래서 초코를 입양 보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침묵이 흘렀다. 정순애는 우진을 쳐다봤다. 자신의 아들, 30년 넘게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입양을 보내자고? 네. 초코에게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젊고 활동적인 가정에서 키우는 게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기도 해요. 민지가 덧붙였다. 큰애가 요즘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서요. 재채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정순애는 큰 손자를 봤다. 아이는 멀쩡히 웃고 있었다. 재채기, 알레르기, 거짓말 같았다. 그건 핑계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예요. 정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열흘간 병원에 있는 사이 아들 내외가 초코를 없앴다. 아니, 없애려 하고 있다. 초코 어디 있는지 주소 알려줘. 내가 직접 데려올게. 엄마, 주소. 우진은 핸드폰을 꺼냈다. 주소를 보여줬다. 정순애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다. 뭐 하세요? 민지가 물었다. 초코 데리러 간다. 지금요? 피곤하실 텐데. 상관없어. 정순애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우진이 막아섰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더 해요. 비켜. 엄마. 정순애는 우진을 밀쳤다. 그리 세지 않았지만 우진은 비켰다. 정순애는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민지가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다. 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줬다. 여기로 가주세요. 펫 호텔이네요. 네. 택시는 출발했다. 정순애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30분 후 택시는 펫 호텔 앞에 섰다. 외곽의 한적한 곳, 단독 건물. 정순애는 요금을 내고 내렸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카운터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초코 데리러 왔어요. 최근에 맡긴. 아, 말티즈요? 잠시만요. 여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순애요. 여기 보니까 정우진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제 아들이에요. 대신 데리러 왔어요.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명의자분의 동의가 필요해서요.
전화해 보세요. 제 아들한테. 여직원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은 대화 후 끊었다. 확인됐습니다. 모셔올게요. 여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갔다. 정순애는 기다렸다. 1분, 2분. 길게 느껴졌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 여직원이 초코를 안고 나왔다. 정순애는 숨이 멎었다. 초코였다. 하지만 다른 모습이었다. 초코는 야위어 있었다. 털은 윤기를 잃었고 눈은 생기가 없었다. 꼬리도 축 늘어져 있었다. 정순애를 보고도 반응이 없었다. 초코야. 정순애는 초코를 안아들었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뼈가 만져졌다. 정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야윈 거예요? 여직원이 당황하며 답했다. 저희가 관리는 잘했는데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라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밥도 잘 안 먹고. 정순애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초코를 꼭 안고 밖으로 나왔다.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진 내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정순애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초코를 침대에 내려놓았다. 초코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누워 있었다. 정순애는 초코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 왔어. 하지만 초코는 반응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다.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정순애는 깨달았다. 열흘. 단 열흘이었다. 하지만 그 열흘 동안 모든 게 변했다. 초코도 가족도 집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이틀이 지났다. 정순애는 초코와 방에서만 지냈다. 거실로 나가지 않았다. 우진 내외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초코는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았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물도 조금씩만 마셨다.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침대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정순애는 수의사에게 전화했다. 증상을 설명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일 수 있어요. 환경 변화에 민감한 아이들은 그럴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일단 안정감을 주세요. 정순애는 최선을 다했다. 초코 옆에 누워 쓰다듬어 주었다.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이제 안 떠나. 하지만 초코는 반응이 없었다. 셋째 날 아침 정순애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우진은 출근한 상태였고 민지가 아이들 아침을 먹이고 있었다. 정순애를 보자 민지가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정순애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다. 잔에 따라 마셨다. 민지가 다가왔다. 어머니, 초코는 어때요? 안 좋아.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집에서 쉬게 하는 게 낫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순애는 잔을 씻고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민지가 불렀다. 어머니. 정순애는 멈춰섰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순애는 돌아봤다. 그래, 잘못했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 문제는 너희가 초코를 뭐라고 생각하는지야. 민지는 입을 다물었다. 정순애는 이어갔다.
너희한테 초코는 그냥 동물이겠지. 불편하면 버려도 되는. 근데 나한테는 가족이야. 이해 못하겠지? 아니에요.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말만 하지 마. 이해했으면 그런 짓을 안 했지. 정순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지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다. 저녁 때 우진이 퇴근했다. 정순애는 여전히 방에 있었다. 우진이 노크했다. 엄마, 저예요.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없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정순애는 침대에 앉아 초코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초코는 눈을 감고 있었다. 엄마. 뭐? 죄송해요. 진짜로. 정순애는 우진을 쳐다봤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 나도. 우진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희도 힘들었어요. 진짜로. 초코 돌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고, 아이들도 손이 가고. 그래, 알아. 너희가 힘든 거. 근데 나도 힘들어.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초코 걱정에 잠도 못 잤어. 그런데 돌아와 보니 초코가 없더라.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알아?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힘드실 줄. 너는 몰랐겠지. 너한테는 걔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순애는 다시 초코를 쓰다듬었다. 우진은 조용히 방을 나갔다. 며칠이 더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정순애와 우진 내외는 최소한의 대화만 했다. 밥 먹었어요? 네.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그게 전부였다. 정순애는 점점 이 집이 낯설어졌다. 분명 자신의 집이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아들을 키운 집.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우진 내외의 집이었다. 정순애는 그저 방 하나를 쓰고 있는 사람. 거실 풍경도 달라졌다. 아이들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TV는 항상 어린이 채널이 켜져 있었다. 소파에는 아이들 옷이 쌓여 있었다. 초코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쿠션, 장난감, 밥그릇 모두 정순애 방 안에 있었다. 정순애는 깨달았다. 이 집은 더 이상 자신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진 가족의 공간이고 자신은 그 안에서 조용히 살아야 하는 존재. 일주일이 지났을 때 초코가 조금 나아졌다. 밥을 먹기 시작했다. 조금씩이지만 물도 마셨다. 꼬리도 가끔 흔들었다. 정순애는 안도했다. 다행이다.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순애 자신은 회복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지쳐갔다. 방 안에만 있으니 답답했다. 하지만 거실로 나가면 불편했다. 우진 내외의 눈치를 봐야 했다. 아이들 소리에 시끄러웠다. 어느 날 저녁 정순애는 초코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오랜만이었다. 초코는 천천히 걸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걸었다. 아파트 단지 공원을 돌았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초코는 정순애 발밑에 앉았다. 정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가을밤의 별.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순애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우진 집에서 눈치 보며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정순애는 아직 답을 몰랐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초코를 안아들었다. 엄마가 뭔가 해야겠다. 그치? 초코는 정순애를 쳐다봤다. 예전과 달리 생기가 돌아온 눈빛. 정순애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 괜찮을 거야. 우리. 다음 날 아침 정순애는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거실로 나가 아침을 차렸다. 밥, 국, 반찬. 간단했지만 정성스럽게. 우진 내외가 일어났을 때 식탁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거 다 하셨어요? 응. 오랜만에 밥 먹고 싶더라. 우진도 식탁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하지만 며칠 전보다는 분위기가 나았다. 최소한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있었으니까. 식사 후 우진이 출근 준비를 했다. 민지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정순애도 도왔다. 민지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초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응. 조금씩. 다행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민지가 다시 말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초코를 그렇게 보냈던 거. 정순애는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다. 지나간 일이야. 근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순애는 민지를 쳐다봤다. 뭔데? 민지는 망설이다 말했다. 저는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초코 돌보는 게 힘들었어요. 털도 날리고 냄새도 나고. 정순애의 얼굴이 굳었다. 민지는 계속했다. 그리고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초코한테 집착하시는지. 고작 동물인데. 고작? 민지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순애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물기도 닦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민지는 혼자 남겨졌다. 어머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방 안에서 정순애는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고작 동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지에게 초코는 그런 존재였다. 고작 동물. 없어도 되는 존재. 불편하면 버려도 되는 존재. 정순애는 초코를 내려다봤다. 초코는 쿠션 위에서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모습. 정순애에게 초코는 고작 동물이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친구였다. 삶의 이유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순애는 혼자였다. 아들은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렸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정순애는 고독했다. 그때 초코가 왔다. 작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초코는 정순애에게 일상을 주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주고 산책을 나가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들었다. 단순한 일상. 하지만 그 일상이 정순애를 살게 했다. 누군가에게는 고작 동물일지 모른다. 하지만 정순애에게는 전부였다. 그걸 민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정순애는 눈물이 났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 자신의 감정을 고작이라는 단어로 평가절하당한 분노. 저녁이 되었다. 우진이 퇴근했다. 민지가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우진은 정순의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저예요. 들어와. 우진이 들어왔다. 정순애는 창가에 서 있었다. 우진이 말했다. 민지한테 들었어요. 오늘 말 실수한 거 실수가 아니라 본심이겠지. 엄마, 됐어. 나도 알아. 너희한테 초코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해해. 이해하신다고요? 응.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너희는 동물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다르게 생각하고 틀린 건 아니야. 우진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하지만 정순애의 다음 말은 달랐다. 대신 나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나는 초코랑 계속 살 거야. 여기서든 다른 곳에서든. 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다른 곳이요? 응. 나가는 것도 생각 중이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엄마 집인데. 내 집이지. 근데 너희 집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요즘 여기가 내 집 같지 않아. 우진은 당황했다.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달라진 거야. 너희는 너희 가족이 있고 나는 나대로 살고 싶어. 엄마,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응. 우진은 한참 정순애를 쳐다봤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뭐라 할 수 없죠. 우진은 방을 나갔다. 정순애는 다시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렸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정순애는 결심했다. 나가자. 이 집에서, 새로운 곳에서 초코와 함께 살자. 혼자서 눈치 보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그날 밤 정순애는 인터넷으로 원룸을 검색했다. 작아도 괜찮다. 초코랑 둘이 살 공간이면 충분하다. 여러 매물을 봤다. 저렴한 곳, 반려동물 가능한 곳. 하나를 찾았다. 역 근처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작지만 깔끔해 보였다. 정순애는 중개사에게 연락했다. 내일 보러 가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몇 시에 오시겠어요? 오후 2시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순애는 초코를 안아들었다. 우리 새집 가는 거야. 너랑 나 둘이서. 초코는 꼬리를 흔들었다.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 정순애는 웃었다. 변화가 시작되었다. 두렵지만 필요한 변화. 정순애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순애는 약속한 오피스텔을 보러 갔다. 초코는 집에 두고 혼자 나왔다. 중개사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순애 씨 맞으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에 방. 중개사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정순애는 안으로 들어갔다. 작았다. 정말 작았다. 원룸 구조. 부엌, 화장실, 그리고 하나의 방. 전부였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다. 여기 반려동물 가능하죠? 네. 소형견까지 가능합니다.
정순애는 방 안을 둘러봤다.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놓으면 끝일 공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곳이 자신의 공간이 될 것이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여기로 할게요. 정말요? 다른 곳도 더 보실래요? 아니요. 여기로 정했어요. 중개사는 기뻐하며 계약서를 꺼냈다. 그럼 계약 진행하시죠. 보증금 500에 월세 40 맞으시죠? 네. 정순애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통장을 확인했다. 예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편이 남긴 돈으로 근근히 살아왔다. 보증금을 내고 나면 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4시. 우진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민지는 아이들과 거실에 있었다. 정순애는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 이불, 생활용품 많지 않았다. 초코 물건도 챙겼다. 밥그릇, 장난감, 쿠션. 박스 3개면 충분했다. 정리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웠다. 정순애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핑 돌았다. 숨이 가빴다. 가슴이 답답했다. 무리했나? 정순애는 생각했다. 요즘 제대로 쉬지 못했다. 병원 퇴원 후 바로 초코 돌보느라 그리고 집안 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잠시 누워 있었다. 10분쯤 지나자 어지러움이 가라앉았다. 정순애는 일어나 다시 짐을 정리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쉽게 피곤했다. 무릎도 아팠다.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완전히 낫지 않았다. 저녁 시간. 우진이 퇴근했다. 저녁은 민지가 차렸다. 정순애는 거실로 나가지 않았다. 방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초코에게 밥을 주고 함께 창밖을 봤다. 이사는 다음 주에 하자. 정순애는 계획을 세웠다. 천천히 준비하자. 몸도 추스르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예요. 우진이었다. 정순애는 들어와라고 답했다. 우진이 들어와서 주위를 둘러봤다. 박스들이 보였다. 짐 싸세요? 응. 진짜 나가시려고요? 응. 우진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엄마 집인데. 그만해. 결정했어. 언제 나가실 건데요? 다음 주.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방을 나가며 말했다.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문이 닫혔다. 정순애는 다시 창밖을 봤다. 밤이 깊어갔다. 다음 날부터 정순애는 이사 준비에 매진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가져갈 것만 챙겼다. 매일 조금씩.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정순애는 박스를 옮기다가 쓰러졌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을 헐떡였다. 식은땀이 났다. 초코가 다가와 정순애 얼굴을 핥았다. 걱정하는 눈빛. 정순애는 초코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정순애는 알고 있었다.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무릎 통증도 심해졌다.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아팠다. 병원에 가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이사가 급했다. 나흘째
정순애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민지가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녁 드셔야죠. 괜찮아. 입맛이 없어. 그래도 드셔야죠. 제가 죽 끓여 올릴게요. 민지는 죽을 끓여 가져왔다. 정순애는 몇 숟가락 먹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괜찮지 않으세요. 우진이한테 말할게요. 하지 마. 나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정순애는 갈 수 없었다.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 그날 밤 정순애는 열이 났다. 온몸이 뜨거웠다. 이불을 덮어도 추웠다. 떨렸다. 초코는 정순애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몸을 붙이고 함께 누워 있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정순애는 초코를 안았다. 고마워. 새벽 3시 정순애는 의식이 흐릿해졌다. 눈을 뜨고 싶었지만 무겁게 감겼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초코가 짖었다. 크게 계속. 민지가 깼다. 초코 짖는 소리에 방에서 나와 정순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정순애가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어머니. 민지는 우진을 깨웠다. 여보, 빨리. 어머니가. 우진이 달려왔다. 정순애를 확인했다. 의식이 없었다. 119 불러. 구급차가 왔다. 응급요원들이 정순애를 들것에 실었다. 우진이 따라갔다. 민지는 집에 남아 아이들을 돌봤다. 초코는 현관까지 따라와 짖었다. 가지 말라는 듯. 병원 응급실. 정순애는 침대에 누워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우진에게 설명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증상입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무릎 상태도 악화되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일주일. 상태 봐가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순애는 병실로 옮겨졌다. 링거를 맞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했다. 우진은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를 지켜봤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셨을까? 우진은 생각했다. 이사 준비 때문이었다. 집을 나가려고 서두르다가 쓰러진 것이다. 우진은 죄책감이 들었다. 자신들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떠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건강을 해친 것. 아침이 되었다. 정순애가 눈을 떴다. 희미한 의식. 천장이 보였다. 병원이었다. 옆에 우진이 앉아 있었다. 엄마 깨셨어요? 정순애는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말랐다. 우진이 물을 떠다 입에 대줬다. 정순애는 조금 마셨다. 초코, 괜찮아요. 민지가 돌보고 있어요. 정순애는 눈을 감았다.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했다. 또 병원이다. 또 초코와 떨어진다. 이번엔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나. 의사가 회진을 왔다. 정순의 상태를 확인하고 말했다. 많이 무리하셨나 봐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도 피하시고요. 정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피하라니. 어떻게? 삶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우진은 회사에 연락해 휴가를 냈다. 며칠간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봤다.
민지는 집에서 아이들과 초코를 돌봤다. 초코는 정순애가 없자 다시 밥을 안 먹기 시작했다. 민지가 우진에게 전화했다. 초코가 밥을 안 먹어요. 어떡하죠? 계속 줘봐요. 배고프면 먹을 거예요. 하지만 초코는 먹지 않았다. 이틀, 사흘. 민지는 걱정되었다. 수의사에게 전화로 상담했다. 주인과의 분리 불안일 수 있어요. 주인 냄새가 나는 옷이나 물건을 곁에 두세요. 민지는 정순의 옷을 가져다 초코 옆에 놓았다. 초코는 옷에 코를 묶고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병원에서 정순애는 조금씩 회복했다. 링거를 맞고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마음은 회복하지 못했다. 매일 초코 생각뿐이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정순애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계속 병원과 집을 오가며 눈치 보며 아프면서까지 이게 삶인가? 이게 내가 원하던 노년인가? 답은 명확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바꿔야 한다. 근본적으로. 일주일 후 정순애는 퇴원했다. 몸은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결심이 확고해졌다. 나가자. 이 집에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초코와 함께. 퇴원 당일 우진이 정순애를 집까지 모셔다 줬다. 차 안에서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사는 좀 미루는 게 어때요? 건강부터 회복하시고. 아니, 예정대로 할 거야. 하지만 몸이. 괜찮아. 이번엔 무리하지 않을게. 천천히.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응. 정순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로 찾은 건 초코였다. 초코야, 엄마 왔어. 하지만 초코가 달려오지 않았다. 정순애는 거실을 둘러봤다. 초코가 소파 아래 숨어 있었다. 나오지 않았다. 초코야, 왜 그래? 정순애는 무릎을 굽혀 소파 아래를 들여다봤다. 초코가 웅크리고 있었다. 눈빛이 흐렸다. 정순애는 손을 뻗었다. 초코는 조금씩 나왔다. 정순애가 안아 올렸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일주일 사이에 더 야윈 것 같았다. 정순애는 민지를 쳐다봤다. 밥 안 먹었어? 민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먹이려고 했는데 잘 안 먹더라고요. 정순애는 한숨을 쉬었다. 초코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초코를 내려놓고 밥그릇을 가져왔다. 사료를 담아 초코 앞에 놓았다. 먹어. 응? 초코는 밥그릇을 냄새만 맡고 돌아섰다. 먹지 않았다. 정순애는 사료 한 알을 집어 초코 입에 넣어줬다. 초코는 씹었다. 천천히. 그리고 삼켰다. 잘했어. 하나 더. 정순애는 한 알씩 손으로 먹였다. 10알쯤 먹었을 때 초코가 그만 먹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정순애는 억지로 먹이지 않았다. 대신 물을 줬다. 초코는 조금 마셨다. 괜찮아. 천천히 먹자. 정순애는 초코를 무릎에 올려놓고 쓰다듬었다. 초코는 눈을 감았다. 정순애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저녁 정순애는 초코와 함께 방에서 지냈다. 거실로 나가지 않았다.
우진 내외도 부르지 않았다. 정순애는 초코에게만 집중했다. 밤이 되었다. 정순애는 초코를 안고 잤다. 초코도 정순애 품에서 잤다. 오랜만에 둘 다 편히 잤다. 다음 날 아침 정순애는 일찍 일어나 초코에게 밥을 줬다. 이번에도 손으로 한 알씩. 어제보다 조금 더 먹었다. 20알 정도. 정순애는 격려했다. 잘했어. 우리 초코 잘했어. 오후에 정순애는 초코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오랜만이었다. 초코는 천천히 걸었다. 예전처럼 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걸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다. 정순애는 초코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너 두고 자꾸 병원 가서. 초코는 정순애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서 정순애는 읽었다.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을. 초코는 정순애를 원망하지 않았다. 단지 보고 싶었던 것뿐.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우리 떨어지지 말자. 정순애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초코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병원에 가야 해도 아파도 어떤 상황이 와도 초코를 두고 가지 않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애는 부동산에 전화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이사할게요.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순애는 초코를 안아들었다. 우리 새집 가는 거야.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집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엔 천천히. 하루에 조금씩.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초코도 옆에 두고. 사흘이 지났다. 초코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밥도 스스로 먹기 시작했다. 양은 적었지만 꾸준히 먹었다. 산책도 조금씩 길어졌다. 꼬리도 다시 흔들기 시작했다. 정순애도 달라졌다.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무릎도 아프고 쉽게 피곤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결정을 내렸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명확하니까. 어느 날 저녁 우진이 정순의 방을 찾아왔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뭔데? 이사 비용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100만 원쯤 되어 보였다. 정순애는 봉투를 돌려줬다. 됐어. 나 돈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내 돈은 내 가족 쓰는 데 써. 우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초코 일도 그렇고. 죄송해요. 정순애는 우진을 쳐다봤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 정순애는 웃었다. 알아. 너희도 힘들었던 거 이해해. 그럼 왜 나가시려고? 나가는 게 서로한테 나아서. 너희는 너희 가족끼리 편하게 살고 나는 초코랑 편하게 살고. 연락은 하시죠? 당연하지. 너 내 아들인데. 우진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우진은 방을 나갔다. 정순애는 다시 짐을 정리했다. 며칠 후면 이 집을 떠난다. 30년 넘게 산 집. 추억이 많은 집.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초코가 다가와 정순애 다리에 기댔다. 정순애는 초코를 안아 올렸다. 우리 잘할 수 있지? 초코는 정순애 얼굴을 핥았다. 정순애는 웃었다. 그래, 잘할 수 있다. 둘이서. 이사 전날 밤 정순애는 짐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박스 5개. 많지 않았다.
옷, 생활용품, 초코 물건,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 남편 사진, 아들 어렸을 때 앨범, 초코와 함께 찍은 사진들. 정순애는 거실로 나갔다. 마지막으로 이 공간을 보고 싶었다. 소파, TV, 식탁. 모든 게 익숙했다. 여기서 남편과 살았고, 아들을 키웠고, 초코와 함께했다. 민지가 부엌에서 나왔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내일 이사라 긴장되시나 봐요. 정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가 다가와 소파에 앉았다. 정순애도 앉았다.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초코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정순애는 민지를 쳐다봤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그냥 동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고작 동물이라고. 근데 어머니한테는 가족이었잖아요. 그걸 이해 못한 게 제 잘못이에요. 됐어.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대로.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용서해 주세요. 정순애는 민지 손을 잡았다. 괜찮아. 너도 내 입장이 있었던 거잖아.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솔직히 나도 좀 고집 부렸어.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고.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런 거 아닌데요? 아니야. 맞아. 나도 반성했어. 너희 입장도 생각해야 했는데 초코 생각만 했지. 둘은 서로를 쳐다봤다. 오해와 섭섭함이 조금씩 풀렸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은.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아이들 데리고. 그래. 기다릴게. 초코도 데려오세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정순애는 웃었다. 그럴게. 다음 날 아침, 이사 차량이 도착했다. 기사가 박스들을 실었다.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다. 정순애는 초코를 안고 차에 탔다. 우진 내외와 아이들이 현관 앞에서 배웅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응. 잘 살아라. 차가 출발했다. 정순애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봤다. 새로운 곳을 향해. 30분 후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기사가 박스를 옮겨줬다. 정순애는 팁을 주고 감사 인사를 했다. 혼자 남았다. 아니, 초코와 함께. 정순애는 방 안을 둘러봤다.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채워나갈 것이다. 자신과 초코의 것들로. 짐을 풀기 시작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이불을 폈다. 초코 쿠션을 창가에 놓았다. 밥그릇과 물그릇을 부엌에뒀다.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갔다. 오후가 되었을 때 방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작았지만 아늑했다. 정순애는 바닥에 앉아 초코를 안았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초코는 꼬리를 흔들었다.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정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저녁에 정순애는 근처 마트에 갔다. 장을 봤다. 간단한 것들. 라면, 김치, 계란, 우유. 그리고 초코 간식.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다. 소박했지만 만족스러웠다.
초코에게 간식을 주고 함께 창밖을 봤다. 5층에서 내려다본 거리. 사람들이 오갔다. 차들이 지나갔다. 평범한 풍경. 밤이 되었다. 정순애는 침대에 누웠다. 초코도 옆에 누웠다. 둘은 나란히 천장을 봤다. 정순애는 초코에게 말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초코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정순애 곁으로 더 바짝 붙었다. 따뜻했다. 정순애는 초코를 안았다. 그래, 잘할 수 있어. 우리. 정순애는 눈을 감았다. 첫날 밤, 새로운 집에서의 불안하지 않았다. 외롭지도 않았다. 초코가 있으니까 잠이 들었다. 깊고 편안한 잠. 오랜만에 일주일이 지났다. 정순애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초코에게 밥을 줬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 근처 작은 공원이 있었다. 거기서 30분쯤 걸었다. 오전에는 집안일을 했다. 청소, 빨래, 설거지. 간단한 일들. 점심은 혼자 먹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때로는 컵라면. 소박했다. 오후에는 초코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창밖을 봤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평화로웠다. 저녁에 다시 산책을 나갔다. 초코는 점점 건강해졌다. 밥도 잘 먹었고 활기도 돌아왔다. 털에도 윤기가 났다. 정순애는 기뻤다. 어느 날 오후 우진이 찾아왔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들어와. 우진은 좁은 방을 둘러봤다. 여기 좀 작네요. 나랑 초코 둘이 살기엔 충분해. 우진은 과일을 냉장고에 넣었다. 바닥에 앉았다. 정순애도 앉았다. 초코가 우진에게 다가갔다. 우진은 초코를 쓰다듬었다. 초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응. 밥도 잘 먹고. 다행이에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여기 생활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 다 있어. 돈은 충분하세요? 응. 아직은. 우진은 지갑을 꺼냈다. 이거라도 쓰세요. 됐어. 나 돈 있다니까. 그래도. 정순애는 손을 저었다. 내 돈은 내가 써. 나는 내가 알아서 해. 우진은 지갑을 다시 넣었다. 알겠어요. 대신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그럴게. 우진은 1시간쯤 있다가 갔다. 정순애는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다. 우진이 떠난 후 정순애는 방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초코가 무릎에 올라왔다. 아들이 왔다 갔네. 초코는 고개를 기울였다. 정순애는 웃었다. 며칠 후 민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아이들은 초코를 보자 좋아했다. 강아지다. 초코도 아이들을 좋아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민지는 정순애에게 반찬을 가져왔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고마워. 아이들은 초코와 놀았다. 초코는 즐거워 보였다. 민지는 정순애 옆에 앉아 말했다. 어머니, 여기 생활 어때요? 좋아. 편해.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초코 있잖아. 민지는 웃었다. 그래도 가끔 외로우실 것 같은데. 외롭지 않아. 진짜로.
정순애는 진심이었다. 외롭지 않았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초코가 있었고 가끔 우진 가족이 찾아왔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지 가족은 2시간쯤 있다가 갔다. 아이들은 초코와 헤어지기 싫어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 와. 혼자 남은 정순애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다. 민지가 만든 김치, 나물, 조림. 며칠은 먹을 수 있을 양이었다. 정순애는 감사했다. 한 달이 지났다. 정순애는 완전히 적응했다. 이 작은 공간이 익숙해졌다. 집이 되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옛 이웃을 만났다. 전에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살던 사람. 어머, 정순애 씨 아니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사세요? 이사 오셨어요? 네. 한 달 전에. 이웃은 정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아들 집에서 나오셨어요?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순애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따로 살고 싶어서요. 아이고, 요즘 자식들이 그렇죠 뭐. 부모 모시기 싫어하고. 정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나온 거예요. 제 선택이었어요. 이웃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자식 집에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요. 전 지금이 좋아요. 정순애는 인사하고 자리를 떴다. 뒤에서 이웃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애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자식 집을 나왔는지, 왜 좁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지. 하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니까. 집에 도착해 초코에게 밥을 줬다. 자신도 저녁을 먹었다. 민지가 준 반찬으로. 맛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정순애는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를 봤다. 초코는 소파에서 잤다. 정순애는 초코를 쓰다듬으며 드라마를 봤다. 평범한 저녁. 특별할 것 없는 시간. 하지만 정순애는 행복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정순애는 하루를 되돌아봤다. 우진 가족 생각, 이웃과의 대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만족스러웠다. 잘 선택했어. 정순애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집을 나온 것, 혼자 사는 것, 모두 옳은 선택이었다. 흔들림 없이 정순애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정순애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초코와 산책을 나갔다. 초코도 옷을 입었다. 빨간색 패딩. 귀여웠다. 공원은 한산했다. 추워서 사람이 별로 없었다. 정순애와 초코는 천천히 걸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정순애는 장갑을 낀 손으로 초코 목줄을 잡았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초코는 정순애 무릎에 올라왔다. 따뜻했다. 정순애는 초코를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행복하다. 정순애는 생각했다. 진심으로. 거창한 행복이 아니었다. 초코와 함께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행복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셨다.
초코에게 간식을 주고 함께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동물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정순애는 관심 있게 봤다. 다큐멘터리가 끝날 무렵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순애는 받았다. 여보세요? 정순애 씨 맞으시죠? 저 동물보호센터인데요. 네.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정순애는 깜짝 놀랐다. 제가 어떻게... 한 달 전에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셨잖아요. 정순애는 기억났다. 어느 날 심심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를 봤다.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 별 생각 없이 신청서를 냈었다. 연락이 올 줄은 몰랐다. 네. 신청했었죠. 시간 되시면 한번 센터에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리엔테이션 받으시고 활동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정순애는 잠깐 생각했다. 특별한 일정은 없었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정순애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자원봉사, 새로운 일, 설렜다. 토요일이 되었다. 정순애는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갔다. 외곽의 작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많았다. 센터장이 나와 맞았다. 정순애 씨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은 정순애를 안으로 안내했다. 센터를 둘러보며 설명했다. 여기는 유기견 보호센터예요. 지금 50마리 정도 있어요. 자원봉사자분들이 산책도 시켜주시고 밥도 주시고 청소도 도와주세요. 정순애는 우리 안의 개들을 봤다. 크고 작은 개들. 모두 슬픈 눈빛이었다. 주인을 잃은 눈빛.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일단 오늘은 간단한 교육 받으시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면 돼요. 정순애는 교육을 받았다. 개 다루는 법, 안전수칙, 센터 운영 방식. 2시간 정도 걸렸다. 교육이 끝나고 센터장이 물었다. 어때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오실 수 있으세요?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정순애는 센터를 나섰다. 가슴이 뛰었다. 새로운 시작. 단순히 초코와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돕는 삶. 집으로 돌아와 초코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자원봉사한다. 너 같은 친구들 돕는 거야. 초코는 꼬리를 흔들었다. 이해하는 듯 했다. 화요일 정순애는 센터에 갔다. 첫 출근. 센터장이 맡은 개들을 소개했다. 이 친구들 산책 좀 시켜주세요. 정순애는 3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진돗개, 믹스견, 시추. 모두 다른 성격이었다. 진돗개는 활발했고, 믹스견은 조용했고, 시추는 겁이 많았다. 산책을 시키며 정순애는 행복했다. 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걷는 모습, 햇살을 받으며 뛰는 모습, 모든 게 사랑스러웠다. 센터로 돌아와 밥을 줬다. 우리를 청소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집으로 돌아온 정순애는 피곤했다. 하지만 기분 좋은 피곤이었다.
초코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진돗개가 있었는데 너랑 비슷하게 생겼더라. 엄청 귀여웠어. 초코는 질투하는 듯 낑낑거렸다. 정순애는 웃으며 초코를 안았다. 너가 제일 귀엽지. 그렇게 정순애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주 2회 센터에서 봉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초코와 보냈다. 우진 가족은 한 달에 2번쯤 찾아왔다. 정순애도 가끔 아들 집에 갔다. 모든 게 균형을 잃었다. 혼자만의 시간, 초코와의 시간, 봉사 시간, 가족과의 시간. 정순애는 이 모든 것에 만족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센터장이 정순애에게 말했다. 정순애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걔들도 정순애 씨 엄청 좋아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요. 덕분에 센터가 많이 나아졌어요. 정순애는 뿌듯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정순애를 살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정순애는 초코와 함께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정순애는 초코에게 말했다. 우리 잘 살고 있지? 초코는 꼬리를 흔들었다. 정순애는 웃었다. 앞으로도 잘 살자. 오래오래. 초코는 정순애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정순애는 초코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털, 따뜻한 체온, 고요한 밤. 정순애는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사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정순애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으로. 초코와 함께 정순애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